비만은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 중에는 잘못된 오해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만에 대한 흔한 오해와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마을에 심각한 비만 문제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보내며 운동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남자는 마음속 깊이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 읽으며 비만에 관한 많은 오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오해였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섭취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남자는 비만이 단순히 자신의 의지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 비만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만이 단순히 행동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모두 비만이었기에 그의 몸은 태생적으로 지방을 쉽게 축적하는 쪽으로 발달했다고 전문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의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비만은 고도비만에 이르렀을 때에만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만은 단순한 체중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건강을 방치하며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비만은 성격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게으르거나 식탐이 많아서 비난받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남자는 이 오해를 매우 마음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심리적인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로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행동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비만 문제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조금은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 오해들에 대해 알게 된 후 그 남자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많이 걷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더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비만이 단순한 게으름이나 애지박약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는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을에서는 비만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비단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마치 자연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듯한 조용한 곳에 한 나이 많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자연치유사라고 불렀다. 사계절 내내 늘 푸른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녀의 집은 언제나 향긋한 허브와 산뜻한 허브차 냄새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감기나 작은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은이를 찾아가 자연에서 얻은 지혜를 빌렸다. 은이는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었고 은이는 자라면서 그러한 가르침을 몸소 체득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은이는 그녀만의 면역력 강화 비법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체험했다. 은이의 첫 번째 비법은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지나치는 잠이었다. 그녀는 깊고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매일 저녁 은이의 집에서는 평화로운 음악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식물 기반의 식단을 추천했다. 은이는 온갖 야채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매일의 식단을 구성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씨와 각종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베리를 항상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자연에서 나오는 먹거리가 우리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라고 그녀는 자주 말했다. 또한 은희는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시했다. 아침에는 간단한 요가와 숲속 산책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깨우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며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흙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그 미생물들과의 상호작용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은희의 비법에는 마음의 평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3가지 좋은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장했다. 이는 그녀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기도 했다. 마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가 유행하곤 했지만 은희의 조언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녀의 자연치유법은 단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데 기여했다. 은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모든 답은 그 안에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일깨워주었다. 결국 은희의 지혜는 먼 도시까지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다. 그들은 단순히 면역력을 강화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갔다. 은희의 이야기는 그렇게 자연 치유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3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슈퍼푸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슈퍼푸드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항생제로 불려왔습니다.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건강에도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마늘 한 쪽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특유의 매운맛과 향으로 우리에게 친숙한데 이 안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차로 끓여 마시거나 음식에 곁들이면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규칙적으로 녹차를 마시면 몸속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잎으로 우린 녹차 한 잔이면 하루 동안 피로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화 과정을 도와주는 동시에 면역 체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곁들여 먹는다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도 늘어날 수 있겠죠. 특히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슈퍼푸드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다양한 베리들은 비타민C,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작은 베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루 한 줌만 섭취해도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유용하죠. 특히 신선한 상태나 냉동 상태 모두 영양가가 뛰어난 만큼 손쉽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는 우리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의 관심과 노력이 더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통해 질병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시작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 지영은 어느 날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며 조금 낀다고 느껴진 청바지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조금 붙었다고 느낀 지영은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다. 다양한 방법을 검색하던 중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고단백식 이요법이 눈에 띄었다. 고단백식 이요법은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지영은 단백질이 많은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보다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첫걸음으로 지영은 자신의 일상적인 식단을 돌아보고 어떻게 고단백 식단으로 전환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아침 식사로는 달걀과 그릭 요거트를 선택했다. 달걀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이며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아 좋은 선택이었다.
점심 또한 중요한 식사였기에 지영은 그릴드 치킨 샐러드나 두부 볶음, 다양한 콩류 등을 활용한 요리들로 구성했다. 이러한 식단은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포만감을 제공해 주었고, 지영은 점차 기운이 나고 오후에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저녁에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추가했다. 연어, 새우 등의 해산물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제공하여 몸에 좋은 영향도 남길 수 있었다. 더불어 탄수화물이 많은 밥 대신 고구마나 퀴노아 같은 대체제를 선택하여 맛을 즐기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조절할 수 있었다. 간식은 크림이 들어간 커피나 감자칩 대신 아몬드, 호두 또는 케일칩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교체했다. 이러한 간식은 언제든지 손쉽게 먹을 수 있어 그녀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영은 식단 구성 외에도 물 마시기를 늘리고 틈틈이 운동을 병행했다. 처음엔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체력이 늘어나면서 근력 운동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이는 고단백 식이요법과 궁합이 맞았고 몸의 탄력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몇 주가 지난 뒤 지영은 꾸준히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체중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좁게 느껴지던 청바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맞았다. 고단백식 이유법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지영은 이번 경험을 통해 규칙적인 식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이점을 전파하고자 노력했다. 고단백식 이요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변화를 자랑스러워하며 더욱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다.